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정의부터 이제 볼 건데요.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여기에 이제 가입한 가입자, 피부양자 등등에게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 서비스를 보험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는 이제 종류랑 형태를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현물 급여랑 현금 급여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이제 현물 급여는 또 두 가지로 요양 급여랑 건강 검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요양 급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워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겸 해서 같이 볼 건데요. 이 요양 급여는 이제 큰 개념으로 보면은 보험급여에서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의 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요양급여랑 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요양급여는 우리 앞에서 한번 정의 다시 한번 보듯이 그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이나 부산, 출산의 경우 이제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아니면 요양기관을 통해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그 종류로는 진찰도 있을 수 있었고 검사, 약제, 치료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제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냥 의약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 의약품은 이제 뭔가 전문자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보고 어떤 처방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약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이제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로 같은 경우는 붕대거즈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처치, 수술, 검사, 기타 치료 또 이제 요양급여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이나 재활, 입원, 간호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같은 경우는 크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송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할 때 보통 구급차 이용하잖아요. 이제 앰뷸런스 같은 거 이용을 할 때 그런 사용료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랑 건강검진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제 건강검진 종류들을 한번 보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은데 검사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지만 일단 검사를 해보면 이제 아프지 않은 이유가 일단 그 병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을 하려고 이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질병이 커졌을 때보다 진료비 같은 것이 적게 들겠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국민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 자체도 증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예방 사업의 하나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의 그런 항목들은 그 검진의 종류들은 성별이나 연령 이런 특성이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일단 건강검진의 실시 횟수는 언제마다 이 공단에서 실시를 하냐면 보통 직장가입자, 세대주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이제 좀 더 자주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매년 1회 실시를 해서 이 외에는 2년마다 1회인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뭔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자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회 실시를 한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9세 64세 세대주 그리고 만 40세 64세 사대원을 대상으로 또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횟수는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 대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였고, 이제 예외, 국민건강보험 예외로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생계가 조금 어려운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대상들 말고 뭐 무형문화재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이러한 곳에 이제 해당이 될 때 2년에 한 번씩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건강검진 비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다 부담을 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들은 이 직장가입자나 직역가입자나 임금 수준, 월급이나 아니면 소득 이런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바탕으로 건강검진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강검진 비용을 이 국민건강보험 그 재원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이제 이러한 그 혜택들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그 재원이 국가나 그 자치 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검진 종류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건강검진 항목은 1차 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1차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 만 40세랑 66세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빠져서 이 1차 건강검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만 40세랑 66세가 되면은 이제 다른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1차 건강검진 말고 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1차 건강검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검사를 이제 받게 되냐면, 1차 건강검진 항목에는 일단 기본 진료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진찰 상담, 그리고 기본적인 거, 키 몸무게 이런 거 재는 것들 있고, 시력, 뭐 청력, 그리고 혈압 같은 게 여기 기본 진료로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찍는 거, 그리고 요검사, 소변 검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당, 요담배, 뭐 요점열, 요 pH 이런 거 검사하는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피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검사를 하려고 피를 뽑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요. 구강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충치가 있는지, 뭐 결손치가 있는지, 치주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사하고요. 그리고 KDSQP 검사도 하는데, 이 검사는 이제 치매 선별 검사에 해당을 하여서 만 70세랑 74세만 이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들,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2차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1차 검진 결과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따로 2차 건강검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혈압 측정, 정밀 안전검사, 심전도 검사 더 시행을 하고요.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식전혈당 검사, 식후혈당 검사, 정밀 안전검사를 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70세랑 74세에서는 여기 지금 KDSQP 선별검사 실시했었잖아요. 여기서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더 추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KDSQC 이제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이 선별검사랑 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차 건강검진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진찰 및 상담 하고요. 그래서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이제 검진하고 10일 이내에 이제 발송을 해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중에서 이제 특정 암 검사가 있는데요. 암 검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5대암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발생을 하는 그런 암들을 이제 검진을 하는데, 이제 위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검사하면은 15일 내로 이제 결과 발송해주고요.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2년마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위장 조형 검사랑 위내시경 중에서 보통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검사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유방암 검사도 2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유방 촬영 검사로 이제 암 검사를 하고요. 대장암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실시를 하고 이제 분변 자멸 검사 FOBT를 실시를 하고 이제 만약에 이 FOBT에서 뭔가 유소변자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그럴 때 더 정밀한 검사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이중 조형 검사라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또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 자멸 검사 FOBT라고 하는데 이 F가 fekal이라고 해서 이제 분변을 뜻하고요. 이제 OB는 occult blood 해서 자멸을 뜻하는데 이 분변에 혈액이 이제 있는 경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보통 우리가 이 분변에 혈액이 검출이 되면은 뭔가 이제 이 위장 쪽에 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FOBT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해보고 혈액이 발견이 됐다 그럼 보통 이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조형 검사를 좀 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2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이 자궁경부암 검사 실시할 수 있고요. 자궁경부암 그 검사 종류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채취를 해서 이제 현미경 검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 40세 이상인 자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요.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 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검진 중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고요.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그 서비스인데 2008년 이후로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고요. 그래서 영유아는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이 생후 그 개월수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대상으로 하는데 문진이나 진찰, 신체 개축, 건강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뭐 2차는 또 조금씩 달라요. 이 2차, 3차, 4차 갈수록 문진 진찰은 항상 똑같고 뭐 신체 개측이 될 수도 있고 발달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건강교육이라든지 구강검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해가지고 7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건강검진은 생애전환기 검사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얘도 실시를 했고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만 40세나 66세 같은 경우는 이 생애전환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애전환기 대상은 만 40세, 만 66세의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보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1차랑 2차 둘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진찰 상담, 그리고 구강검진, 흉부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그리고 간염검사, 골밀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간염검사 같은 경우는 만 40세 에 실시를 하고 골밀도는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신체 기능검사도 만 66세에 시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40세랑 66세 두 번 하는데 40세에서는 이 노인신체 기능검사나 골밀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건강검진에서는 이제 암검진도 같이 해서 검진 결과 상담하고 그리고 당뇨, 생활습관 검사, 정신건강 검사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울증 검사도 실시를 하는데 만 40세랑 66세 때 이제 실시하고요. 그리고 만 66세 때 인지기능 장애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치매를 알아보려고 하는 검사. 그래서 이제 KDSQC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도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크게 8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랑 요양급여 해서 이제 우리 현물급여를 살펴봤었고, 이제 보험급여에서 현물급여 외에는 이제 크게 현금급여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을 급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제 내주는데 4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양비와 출산비라고 해서 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유황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이 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고, 출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출산하는 경우는 집에서 출산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뭐 구급차나 아니면 택시 뭐 이런 차 안에서 출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출산비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5만 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요. 출산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이 출산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급여에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제 보장구에 해당되는 거, 뭐 어떤 의족이라든지 의소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의 상한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고액 중증 질환자의 경우, 그러니까 중증 질환일수록 진료비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액의 경우 이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같이 커지게 되잖아요. 진료비가 이제 작으면 거기서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데, 진료비 자체가 크면은 거기서 부담하는 그 본인 부담금도 커지니까, 그럼 본인 부담금이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 부담이 커지면은 가계가 어좀 위험해지겠죠. 뭐 빚을 진다든지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서 뭐 낫더라도 생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단이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소득 수준별로 이 본인 부담 금액을 이제 부담을 해주는데, 2020년 기준에는 81만 원부터 이제 584만 원까지 이 소득 수준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 있어서 1분위가 이제 저소득층이고 이제 10분위로 갈수록 이제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여서, 이제 고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 금액 최대의 그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584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보다 초과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이제 1분위 같은 경우 정말 최저소득층이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 금액이 1년 동안 81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1만 원보다 더 많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또 공단이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이제 본인 부담의 상한제라는 제도고요. 그 다음은 임신 출산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경감해주고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또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의혹의 고치와 그리고 건강 그 관리를 위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어떤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료비를 지원을 해줄 때 이 임신 출산 진료비는 전자 바우처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카드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병원에 가면은 그걸로 이제 진료비 계산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 금액이 보통 단일 태아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이제 둘 이상의 태아, 뭐 쌍둥이라든지 뭐 새쌍둥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금액을 높여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신부전증 복막 관리의 투석 비용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이제 복막 관리액을 병의원, 약국이 아닌 어떤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서 이제 투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지급액은 이제 구입액의 80%를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급여 종류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험급여와 관련해서 이제 종류들 크게 현물급여랑 방금 본 현금급여로 나눌 수가 있었고,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요양급여는 뭐 진찰, 검사, 약제 이런 것들이었고, 건강검진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종류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제한의 사유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와 정지를 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한을 하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문서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뭐 질문 진단들을 기피할 때는 이제 제한을 하고요. 그 등등등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책 같은 곳을 보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서에 의해서 급여 제한 여부를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신청을 하면은 공단에서는 7일 이내에 이 급여 제한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제 그 통보서를 회신을 해주고요.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이제 해당 환자의 최초 요양급여일부터 이제 소급해서 공단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제한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급여 정지에 대한 것들은 뭐 국외 여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의 업무를 종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역병.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그 국군 병원들이 또 별도로 있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도 이제 정지가 되어서 이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료비를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강보험에서의 그 보험급여랑 이제 급여 제한 정지 사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